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을 포함한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는 전월 대비 0.51% 하락하며 4개월째 낙폭이 줄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줄이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 문턱을 넘어서며 그간 논의가 밀렸던 다른 부동산 관련 법안이 본격 다뤄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총 36,095가구로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는 6개 단지에서 2,883가구가 일반에게 분양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지난주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느라 바빴던 국회가 이번 주부터는 시장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토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여야 간 많은 공방이 오갈 것이다라는 추측이 오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도 찬반 의견이 많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기대를 하고 또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방향들 저희 방송에서도 발빠르게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언제든 부동산 시장의 흐름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눌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고 시작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연휴가 지나고 또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도 화창해질 수 있도록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밖에 날이 참 좋습니다. 오히려 더워서 외투를 벗어야 될 지경인데요. 굉장히 좋은 이런 날씨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나신다면 현장에다가 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동산에는 관심을 끄지 말아야 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거를 터부시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다음에 오는 기회를 맞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지내셔야 되는데 그러한 준비된 자세가 가장 좋은 법이 바로 임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한 번 더 임장을 가시고 또 우리 5월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또 6월이 다가오는데 이때도 계속 날씨가 좋을 예정이니 비가 오지 않는 한 계속해서 임장을 다니시면서 우리 부동산 이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가 또 저희 차원에서도 항상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고 날씨가 굳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오셔가지고 정보를 받으시고 또 좋은 투자의 길라잡이로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받으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지금 상황이 좀 많이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우리 아파트 가격 매매 추이 현황을 보더라도 방금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잡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단지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꼭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죠. 5월, 그리고 이 좋은 날씨가 6월에도 이어질 겁니다. 나들이 가기도 좋은 날씨지만 또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나들이와 임장을 하나로 묶어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가보신다면 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니시면서 또 전문가의 좀 고견이 필요하다, 함께 좀 계획을 세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무료 세미나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도 역시 진행되고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언제든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눠봐야 할 텐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전화 상담 위주로 진행을 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좀 놓치고 지나간 게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은 좀 문자 위주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양승무 소장과 함께 여러분의 문자 사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사연 먼저 보겠습니다. 뒷번호 0679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상계 주공 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단지는 3단지, 5단지, 6단지인데요. 이 중에서 어디를 좀 투자해 보면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한 지역에서 여러 아파트를 좀 비교하고 계시네요. 소장님 도움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계 주공 아파트 어느 단지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신자님. 문자로 사연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 시청자분이 갖고 계시는 고민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상계동에 뭐 거주를 하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계동을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현재 몇 주택인지 이런 사안들을 좀 제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서 조금 한정된 범위에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주공은 굉장히 좋은 곳이죠. 다 아파트 단지들로 대부분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계동, 중계동 뭐 이런 쪽에 할 것 없이 다 이제 예전에 80년대에 다 아파트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때 뭐 목동이나 상계동, 신시가지 쪽으로 해서 단지들이 다 지어졌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살기는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 문제가 이제 아파트가 많이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은 다 30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거주하기에 주거 환경이 자체적으로 좀 좋지 않다. 이런 불만들도 많았었고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뭐 2020년대, 20년, 뭐 21년 이렇게 해서 19년, 20년, 21년 이렇게 가격들이 많이 올랐었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더 많이 가파르게 올랐던 것이 이 상계동 일대가 해당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 또 보면 주변에 또 창동역이 있어가지고 이 창동역에 또 GTX가 들어오죠. GTX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GTX 개발 호재로 인해 가지고 또 뭐 이게 아레나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더욱더 그 개발 호재에 힘을 입어가지고 이쪽 일대가 재건축과 함께 결합이 되면서 많은 시세 상승, 시세 분출을 이뤘던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 아파트 가격들이 이렇게 좀 하향세에 접어들게 되면서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내렸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상계동을 보면 이 상계동 일대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긴 맞습니다만 우리가 서울을 전체를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이렇게만 보시더라도 이 서울이 메인이 핵심이 이제 용산이나 강남이나 가운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상계 노원 쪽은 굉장히 좀 외곽에 위치해 있는 게 좀 단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곽에 입지를 해 있다 하더라도 거리상으로는 외곽에 굉장히 먼 곳에 지리적으로 입지를 해 있지만 아무래도 지하철이 7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7호선이나 4호선이 또 지나가게 되죠. 그 지하철로 인해 가지고 접근성 측면에서는 강남으로의 접근성은 꽤나 괜찮다, 준수한 편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상계동 노원 쪽 일대를 많이들 취득을 하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셨죠.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장 궁금하신 거는 요 중에서도 만약에 내가 상계동 일대에서 산다, 아파트를 취득한다라고 하면 과연 뭐 상계동 3단지, 5단지, 6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5단지는 뭐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신다 그러면 이런 한번 어플을 우리 요즘 보면 우리 프로테크라 해가지고 부동산하고 이렇게 테크놀리지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놓는 앱들이 있습니다. 이 어플들을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이게 아파트 실거래가 나오는 앱이에요. 이런 거를 보시면 중요한 게 이제 대지 지분이나 아니면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용적률은 뭐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대지 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건축에서는. 재건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사업성이 나오려면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나와서 그 일반 분양 물량으로 벌어들이는 금액 가지고 우리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일반 분양하는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말은 내가 새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분담금이 아무래도 적게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서 가장 이슈가 되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대지 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용적률이 낮다 하더라도 대지 지분이 적은 것들이 있고요. 용적률이 높다 하더라도 대지 지분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를 잘 찾는 게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앱들을 잘 이용하시면 그런 용적률이 아니고 대지 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앱을 지금 현재 펼쳤지만 시청자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현재 보면
상계동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은 178%예요. 2단지하고 한번 두 개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78%고 상계주공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171%입니다. 그러면 용적률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용적률이 더 높기 때문에 주공 2단지가 더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조금만 아시는 거예요. 많이 좀 깊이 아시는 분들은 요 옆에 보시면 이 용적률이 아니고 대지 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평균 대지 지분인데요. 이 대지 지분이 3단지 같은 경우는 13.6평입니다. 그리고 주공 2단지 같은 경우에는 12.3평이에요.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게 단지가 대단지면 대단지일수록 요 작은 평수의 차이가 커집니다. 나중에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 1000세대가 들어가 있다. 1000세대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몇 평입니까? 바로 13,600평. 그리고 아래쪽은 12,300평이죠. 그럼 둘 간의 차이가 약 한 1000여 평 차이가 1,400여 평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라 그러면 일반 분양 물량의 차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용적률의 차이보다는 대지 지분의 차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3.6평인데 서울의 일반적인 기본적인 아파트 30평대로 이루어진 아파트들이 현재 30평대가 깔고 있는 대지 지분이 보통 몇 평 정도 되느냐라는 걸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일률적으로 한번 살펴봤었는데 현재 30평대, 우리 30평대죠. 30평대가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은 보통 12.5평에서 한 13.5평 사이로 됩니다. 그러니까 12.5평 정도만 깔고 앉아 있다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여기 지금 13.6평이죠. 이 차이가 되는 1.1평을 일반 분양 물량에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12.5평보다 작은 12.3평이다 그러면 일반 분양 물량에 쓸 수 있는 면적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 분양 물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둘 간의 비교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공 2단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상계동 일대는 전부 다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대의 아파트가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면 다들 사업성은 나옵니다.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조금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업성이 좋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거래하는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아마 3단지가 2단지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어찌되었건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내가 사업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대지 지분들이 사람들이 이제 지분이 많아서 사업성이 좋다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런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5단지, 6단지 뭐 다른 단지들을 보신다면 3단지가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한 근데 여기도 이제 단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3단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밖에 없어요. 단지 내에. 하지만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자녀를 둔 세대는 아무래도 2단지를 더 선호를 할 거고요. 초등학생이 아니고 뭐 우리가 사업성만 본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3단지를 더 선택을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현재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발표가 됐었죠. 원래 발표가 됐는데 그 1기 신도시 특별법에 1기 신도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제 서울에 있는 오래된 주거 노후 저층 아파트들이 많은 곳을 같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해서 법안이 내용이 이름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택지 개발로 이제 개발이 되는 아파트 단지들도 다 현재 1기 신도시 특별법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법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뜯어보시면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 하면 역하고 가까이 인근에 있는 한 500m 인근에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들은 굉장히 용적률을 많이 높여줍니다. 용도 지역을 종상향을 시켜준다고 해요. 준주거 지역으로. 준주거로 상향을 시키면 국회법상으로는 500%까지의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00%면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한 400%까지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공공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면 500% 법정 상한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재건축을 해가지고 대지 지분이 12.5평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용적률이 거의 한 250%를 받았을 때 나오는 대지 지분 깔고 있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500%까지 나온다 그러면 대지 지분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러면 내가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그만큼 훨씬 더 늘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더 좋아져 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향후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까지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공 3단지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 안에서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모범 답안이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뭐 주택이 없으시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3단지로 가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겠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주택을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이 정도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차라리 저라면 다른 곳에 여기보다는 좀 다른 곳에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아니면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예정지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은 큰 수익을 안겨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좀 더 관심 있다, 다른 투자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또 토요일에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한 번 더 상담도 진지하게 나누시고 또 더 좋은 정보를 가져가시면서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좀 더 궁금하다 하시면 다음에 한번 전화로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상담을 받으시든지 세미나로 오시든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셨던 상계 주공 아파트에서는 한 단지 용적률과 대지 지분까지 함께 다 비교해 보면서 선택을 해드렸지만 만약 투자 목적이 강하시다면 다른 투자 방향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첨언드렸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위주로 좀 여러분의 상담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사연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4955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동작구 상도동에 211-378번지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는 전세 임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계속해서 좀 전세를 놔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할지 투자 목적에서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상도동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상도동 211-378번지입니다. 소장님, 이거 투자 목적으로 계속 좀 가져가도 괜찮은 집일까요? 네, 많이 궁금하시겠습니다. 지금 또 전세 때문에 전세 가격이 워낙 많이 내려가 버렸죠. 지금 뭐 1억씩, 2억씩 차이가 나는 거는 뭐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전세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이 굉장히 좀 개발이 될 수 있는 좋은 지역에 있는 물건이다라고 하시면 계속 들고 가는 게 맞을 것이고 그게 아니고 앞으로도 뭐 크게 많이 오를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 한 번쯤 이번 타임에 전세가 다가오는 만기쯤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거라 그래가지고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 상도동 네. 상도역 아래쪽에 롯데캐슬 파크힐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저층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네. 자, 잠깐 한번 볼게요. 일단 이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다세대 주택이 향후에 개발 방향이 좀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하면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한정된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위쪽에 이 장승배기 여기 있죠. 이 장승배기 여기 일대에 상도 스타리움이라고 해서 지주택으로 이제 성공있는 주택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펜스를 쳐놓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상도 14구역이 있습니다. 14구역이 있고 또 그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상도 15구역이라고 해서 이번 신속통합기획 1차, 2차 때 선정이 됐는 지역들이죠. 아래쪽에는 또 보시면 여기에 푸르지오가 현재 지금 다 지었죠. 거의 다 지어서 이제 입주를 할 예정에 있고요. 또 위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모아타운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요. 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 장승배기역하고 또 신대방 상거리역하고 이 가까이 인근으로 해서 여기 제가 볼 때는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모아타운으로 추진 중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한 뉴타운급으로 나중에 개발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뉴타운급으로 개발이 된다. 이런 지역들에 만약에 위치해 있는 지역에 매물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무조건 장기적으로 보유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역은 보니까 여기가 상도동 211-211-라 그랬죠. 211번지 일대, 210번지 일대. 특히나 이 210번지 일대는 제가 예전에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여기가 210번지 일대거든요. 여기는 모아타운으로도 혹시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천천히 한번 뜯어본 적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지금 노후도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 타운 전체의 노후도가 50% 그리고 모아주택들 그 타운 안에 있는 개별 주택 단지들의 노후도가 57% 이상이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 신축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신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57%를 만족하지를 못하는 걸로 제가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대는 지금 만약에 210번지 일대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보유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211번지 일대
여기 일대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좋습니다. 바로 상도역 앞에 있고요. 상도역 앞에 있으니까 뭐 거리가 굉장히 가깝죠. 가까운 데다가 보니까 그 노후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괜찮고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한다면 만약에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한다면 노후도는 가능한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그때 이 일대를 한번 볼 때 조금 신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일대가 이 단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과연 나중에 이 또 가운데에 어느 정도 있으면 나중에 재책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외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면 나중에 현재 뭐 노후도가 안 맞다 그러면 제일 1순위로 재책될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라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서울에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지금은 좀 아닙니다만. 그리고 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축의 아파트 주택 공급이 없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그렇고 아니면 정부에서도 국토부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진행을 많이 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역세권 재개발이라든지 예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빨리 진행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 임기가 이제 2025년 6월 뭐 말까지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든 구역을 많이 진행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어느 정도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지역에 만약에 물건을 보유하고 계시면 그냥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더 이상 이제 재개발 구역이 진행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한번 매도를 고민해 본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서 여기를 만약에 내가 매도를 했는데 갑자기 또 이 주택 이 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한번 십시일반해서 한번 모아가지고 재개발 한번 진행해 봅시다라고 진행이 되면 생각지도 못할 만큼 많은 시세 차익이 이제 가파르게 올라 버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세 자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확보를 하고 있다, 돌려줄 정도까지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참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역들은 함부로 위치도 굉장히 좋잖아요. 함부로 이렇게 매도를 너무 성급하게 결정 내리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 한번 뜯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조금 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스탠스는 보유하시는 쪽으로 가시되 한 번 더 저한테 오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매도를 하시든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매도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기회비용이 아깝지 않은 그런 지역으로 투자를 추천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저를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 전반적인 상황으로 살펴봤을 때는 보유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또 시청자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2925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청량리역의 롯데캐슬 아파트나 한양수자인 분양권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걸 좀 매수해보면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같은 지역에서 보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거주를 좀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뭐 거주를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 뭐 청량리에 있는 L65죠. L65랑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이고 또 우리 청량리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아파트 투자,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다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 청량리 일대가 완전히 바뀌고 뭐 노선이 8개가 들어오고 뭐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해서 이쪽 일대를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또 투자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파트 가격이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또 분양권 시장에서 이 전매가 안 됐었고 이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소요가 없어가지고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었죠. 그런데 이제 또 전매도 풀리고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뭐 6월달, 7월달에서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가격대가 84 같은 경우에는 우리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6억, 뭐 17억 뭐 이렇게 굉장히 좀 고가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로 호가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만약에 투자로 하신다 그러면 전세가 굉장히 낮아요. 전세가 한 5억에서 6억대 정도 되는데 거의 뭐 한
9억대, 10억대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투자처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들어가는 지금 현재 상태로 만약에 거주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고가의 자금을 들여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의 입주 막바지에 들어왔고 이제 입주가 다가왔는 상황에서 거의 이제 피가 이제 꼭대기까지 오를 때만큼 올랐다는 얘기죠.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뭐 어차피 나중에 또 신축들이 들어올 텐데 이 신축 아파트도 구축 아파트가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러면 과연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의 10억의 자금이 들어가야 된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저라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갈 그런 타이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큰 시세 차익을 원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면 좋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금 비싼 가격으로 들어갔으니까 좀 많이 올라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들어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뭐 들어가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L65를 하시든 수자인을 하시든 어차피 그 같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조금 더 여기에 가깝고 조금 더 대단지를 투자를 하시는 게 거주를 하시는 게 향후에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그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만약에 시청자분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면 저라면 차라리 조금 더 나은 입지로 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은 입지에 재건축 아파트를 차라리 볼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예전에 우리 송파구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또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송파구에 한양 아파트나 아니면 가락삼익 아파트, 가락삼익은 지금 현재는 뭐 거래를 할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오금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들도 충분히 지금 현재 그 가격대에 들어가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좀 부동산을 계속 고민을 하고 아셨던 분이라면 입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입지의 등급을 아신단 말입니다. 동대문구가 등급이 높습니까? 아니면 송파구가 등급이 높습니까? 당연히 열이면 열 다 송파구가 등급이 높다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한 번 더 발상의 전환을 한번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차라리 청량리 쪽에 내가 신축이기 때문에 좀 의리의리하고 좋은 아파트를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한 반대로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뭐 살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은 뭐 적당하지 않다고 표현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좀 살기에 뭐 세게 아닌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많이 오르는 아파트를 들어갈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판단을 한다면 저라면 아직 뭐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조금 더 나은 급지의 아파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큰 자금이 들어가는 걸 가지고 문자로 이렇게 여쭤보신다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한 번 더 다시 고민을 하셔가지고 다시 뭐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들으시고 또 1대1로 대면 상담도 가끔씩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오셔가지고 그런 거를 이용하셔서 조금 더 제대로 된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자금이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금이 있다면 좋은 데 투자도 하시고 거주도 하시고 또 다른 제2의 제3의 좋은 투자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문자로 받았을 때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대로 된 답변을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투자 가치를 생각한다면 지역적으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 드린 거니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 하나 더 보고 지나갈게요. 뒷번호 2367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청파동 3가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파동 3가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지 조금 그 여부사항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번에는 용산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청파동 3가 앞으로 향후 전망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제가 청파동 3가를 너무 많이 얘기를 했나 봐요. 청파동 3가 얘기하면 나오면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청파동 3가에 대해서는 잠깐 알려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뭐 투자를 하셨는지 아니면 투자를 하실 예정인지는 제가 문자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답변이 충분하지가 않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지구 단위 계획이 가장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용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슈가 여기 국제 업무지구가 가장 이슈겠고요. 예전에는 뭐 용산
여기 공원이었잖아요. 민족공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여기다가 에너지가 다 쏠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이 또 잡혀 있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용산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 없고 대부분 다 아주 좁은 골목길에 막 진짜 살기가 어려운 그런 지형에 단독주택들 그리고 또 다세대 주택들, 다가구 주택들 이런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지역들이 많아 있는데 그런 만큼 입지는 엄청 좋잖아요. 뭐 서울의 가장 중심지인데 살기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는 재개발 압력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높았었고 특히나 이제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다들 이제 아파트에 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쪽 저층 주거 지역으로 다 들어오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지역에 이 빌라 가격들도 조금씩 올라가는 찰나에 또 이제 재개발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여기에 모든 관심들이 다 쏠려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재개발을 진행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 여기 원래 청파 1구역이 조합은 설정되지 않았고 조합 인가는 나지 않았었고 또 구역 지정도 안 됐었는데 예정구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파 1구역 예정구역이 지금은 이제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됐는가 그랬을 겁니다. 인가가 됐고 위에 보시면 여기 서계동 일대가 있었고요. 또 여기 옆에 또 청파 2구역이라고 있었고요. 이런 구역들이 또 신속통합이라고 서울시에서 이제 재개발을 많이 추진해주다 보니까 첫 번째 해당됐던 지역이 청파 2구역이라고 해서 여기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아마 서계동이 먼저 될 거다고 현장에서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가 조금 더 열악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청파 2구역이 먼저 진행이 되고 선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 서계동을 또 취득을 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또 가슴을 좀 상실감에 그렇게 또 한탄하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그랬죠. 왜냐하면 당시에 여기가 서울시까지 이 안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신청이 안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여기는 향후에 진행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신속통합 2차에 여기가 서계동이 선정이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가슴 아팠던 분들도 전부 다 지금 현재는 좋아하고 계신다. 여기 청파 2구역하고 동시에 여기 바로 옆에 공덕 A구역이 1구역으로 1차로 선정이 됐었고요. 두 군데가 1차로 선정이 됐습니다. 서계동은 2차로 선정이 됐고요. 그것과는 또 별개로 아래쪽에 보시면 원회로 1가가 또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했었죠.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했었고 여기는 지금 현재 상황은 옆에 효창동하고 똑같습니다. 두 군데가 구역 지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있죠. 심의만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구역 지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이제 역세권 재개발로 둘 다 역세권 재개발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요. 그 바로 위쪽에 보시면 또 신속통합 그 서계동하고 청파 2구역하고 사이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 구역이 세트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비어 있는 곳들이 보이는 거죠. 청파동 3가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청파동 어차피 여기 용산 일대는 다 재개발이 진행될 곳이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노후도만 만족이 되면 언제든지 주민들이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 상황으로는 아마 이제 또 진행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 임장을 직접 가셔가지고 그 열기를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청파동 상가를 이제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 여기도 당연히 숙대입구역이랑 남영역이 있습니다. 요 바운더리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 플랫폼에서 500m 안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500m 안쪽. 500m 안쪽에 들어가면 뭐가 가능합니까? 역세권 재개발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역세권 재개발. 정식 명칭으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라고 그럽니다. 서울시에서는. 주택정비형은 일반 재개발이고요. 신속통합이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역세권 재개발로 부릅니다. 역세권 재개발의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려면 이 강의 시간을 다 하고도 모자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역세권 재개발이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에 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가장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청파동 3가 같은 경우에는 이 숙대입구역과 남영역 이렇게 반경을 그려보면 여기 일대가 다 500m 안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 버리면 역세권 재개발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역세권 재개발한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고요. 근데 이게 공법을 너무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그냥 투자 내가 사놓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를 취득을 하시려면 굉장히 꼼꼼하게 찾아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설명을 다 드리려면 찾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지적 편집도라는 걸 누를 수가 있어요.
이 지도가 지적도 있죠. 지적도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 빨간색 같은 이 분홍색 같은 부분들은 다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고 노란색은 다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도 아시다시피 뭐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뭐 1종, 2종, 3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지적도에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또 녹지도 있죠. 공원도 있고 녹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디를 들어가셔야 되냐면 여기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라고 있어요. UPIS라고 하는데 UPIS. 제가 간단하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UPIS라고 해가지고 이 지자체별로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한 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시면 서울시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든지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도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표시를 다 해놓습니다. 도시 뭐 계획시설 같은 것들도 다 구축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있다면 서울시의 일부들을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들도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의제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해달라고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행정청에서 관에서 그러니까 뭐 서울시나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여기를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계획을 딱 잡아서 개발을 하도록 만들어 놓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관에서 정해놓는 거다. 관에서 여기를 예쁘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민간인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상당히 많은 제약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제약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구가 남아있는 한 여기는 다른 그냥 내가 개별적으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좀 피하셔야 됩니다. 피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인지도 모르니까 이걸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만약에 어딘가를 재개발을 알아보신다 그러면 이 UPIS를 찾아가지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 지역은 피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십시오. 피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빠져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너무 상심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또 푸는 방법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 시민들의 이제 주민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죠. 그 동의 여건만 만족되고 어떻게든 뭐 관하고 얘기만 잘 된다 그러면 만족해서 풀 수 있는 경우는 있기 때문에 너무 낙담은 하지 마시되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투자를 안 하셨는 분이라 그러면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좀 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거, 이 UPIS라고 있죠. UPIS, 요거를 검색하셔가지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들어가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게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과동 3가는 굉장히 투자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랐다가 또 한동안 이 주택 가격들이 좀 내렸잖아요.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아파트 빌라의 가격들도 조금 내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또 여기에 뭐 지금 현재 추진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르게 뭐 얘기 무조건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직접 한번 현장을 가셔가지고 얘기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날이 좋잖아요. 날이 좋을 때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여기 가서 어느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진행 상황은 어떤지 진행은 진짜 실제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더 궁금하시다. 내가 해봤는데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를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민했던 이 걱정 부분이 조금은 해소가 되셨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UPIS를 활용해서 내가 투자해봐도 될 만한 지역인지 먼저 검증해보시고 또 정확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오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공부부터 좀 전문가와 함께해서 하나하나 좀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양승국 소장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무료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주 토요일 11시에 저희 차원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방금도 전화 주신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데 너무 무턱대고 모르고 내가 결국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그죠? 본인 책임인데 너무 모르고 투자를 하셨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시면 뭐 유피스라든지 아니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보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을 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꼭 한번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조금씩 바뀌는 게 체감이 되다 보니까 투자를 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진짜 내가 내 자금에 맞는 최적의 투자처를 찾아야 되겠죠. 그런 지역들을 찾아주기를 제가 찾아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으시고 좋은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양승국 소장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남은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좀 노하우를 키워볼 수 있는 강의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요즘 문자나 또 세미나 오셔서 저희에게 주신 질문 중에 모아타운이 과연 어떤 거고 내가 어떻게 투자하면 좀 안정적인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참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모아타운과 관련돼서 좀 자세히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소장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이제 모아타운 어느 정도 많이 알고는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또 오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진짜 전무한 지식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도 모아타운으로 얘기할 때 꿀리지 않을 정도로 제가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 모아타운이 현재 서울시에서 몇 개소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보통 보면 지금 현재 65개소, 65개소가 모아타운으로 구역이 지정된 건 아니고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지. 지금 현재 다 관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후보지라는 의미가 또 헷갈리죠. 이 후보지라고 또 하나 놔두니까. 근데 이 후보지는 그냥 구역 지정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법률적으로 들어가면 구역 지정이 되고 후보지가 있고 구역 지정이 되고 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근데 아직까지 뭐 법률적으로 막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후보지가 그냥 구역 지정이다. 구역 지정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65개가 선정이 되어 있다 그랬는데 후보지로 요게 이제 우리 서울시 자료에 보면 2025년 이제 오세훈 시장님 이제 만기가 이제 임기가 끝나는 때죠. 12월이 끝인데요. 6월 말까지 총 약 한 100개소를 지정한다고 합니다. 100개소. 이 100개소를 지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65개가 지정돼 있으므로 100개소를 지정한다 그러면 몇 개 정도가 남았습니까? 바로 35개소 정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많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자, 35개소 지금 계속 수시로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35개소가 남았다면 우리 서울시의 자치구가 몇 개죠? 자치구가 25개소입니다. 25개소입니다. 자, 그러면 1년에 자치구 하나씩만 다 지정을 한다 해도 25개가 지정되고 나면 나머지 10개밖에 안 남습니다. 10개.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모아타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된다. 지금 진행하시려는 개소들이 꽤나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정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중에서도 진짜 될 만한 곳을 들어가셔야 된다. 잘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 가격이 막 오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2025년 6월 말까지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될 수 있는 구역들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을 찾으셔가지고 꼭 물어보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100%는 없습니다. 그래도 확률적으로 뭐 70%, 80%라도 높여놓는 게 좋죠. 0 아니면 100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라도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들으시고 좋은 지역에다가 될 수 있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아타운 제가 전반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린다고 했는데 모아타운이 왜 진행됐습니까? 모아타운 이게 간단합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막 지어주고 싶어요. 지금은 지어주고 싶은데 아파트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지을 땅이 없고 왜 아파트 지을 땅이 없느냐? 저층 주거지면 다 지을 수가 있는데 여기도 어느 정도 오래돼야지 차들이 다니기 힘들어야지 지어주지 않겠습니까? 주차장도 많고 이래야지 지어주는데 그런 요건들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요건들을 만족하는 지역이 이제 별로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노후된 주택들이 많아야 되는데 신축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에다가 그걸 부시고 다시 아파트를 짓는다, 신축들을 부시고 신축을 짓는다,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낭비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지역들을 찾아야 되는데 오래된 지역들이 이제 별로 없더라. 저층 주거지는 많은데 낙후된 지역은 많은데 그러면 요건들을 조금 더 완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모아타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요건을 완화시켜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이 모아타운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아타운의 탄생 배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도정법상 우리 재개발이죠. 재개발을 추진해주고 싶은데 불가한 지역들이 너무 다수더라. 많고 그 도정법상 진행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특별법이 있거든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시켜주려 했는데 이게 워낙 소규모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리 묶어가지고 크게 진짜 그냥 재개발처럼 뉴타운처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해서 모아타운이라는 것을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모아타운은 요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 요건이 모아타운 전체가 50% 이상의 노후주택들로 들어차야 되고요. 면적은 10만 제곱까지만 됩니다. 10만 제곱 이하까지만 되고 10만 제곱 넘어간다 그러면 그냥 일반 재개발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노후도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로 추진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모아타운으로 다 추진을 하는 거고요.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모아타운이라는 것을 선정을 합니다. 모아타운을 선정을 하면 그 모아타운 안에는 모아주택이라는 게 4가지 종류의 모아주택들이 있습니다. 모아주택들이 있고요. 모아주택들은 자율정비형,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이고요. 여기에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택형이고 좀 진한 파란색은 재개발이고 더 진한 파란색은 재건축입니다.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이 표시되지 않은 부분들은 모아타운, 모아주택으로 진행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건들이 안 맞기 때문에 아마 진행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 내가 모아타운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 모아타운 안에서 진행되는 재개발로 진행되는 곳들이 있고 진행되지 않을 곳들이 있다. 진행되지 않을 곳들은 전축구역으로 그냥 남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의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진행될 수 있는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거기다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시려면 아무래도 좀 정보가 필요하고 손품, 발품이 필요하겠죠. 그런 거를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꼭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후도를 바꿔놨습니다. 노후도가 원래는 30년 이상이어야 됐거든요. 무조건. 철골 뭐 들어갔다, 콘크리트 들어갔다 하면 무조건 30년 이상 돼야 됐는데 모아타운에서는 재개발을 좀 잘 진행시켜주기 위해서 20년 이상이면 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임기, 그러니까 2025년 6월 말까지 35개소가 진행되면 다음에는 더 이상 진행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때 주민들께서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시고 또 그런 지역들을 잘 보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셔서 만약에 모르시겠다 그러시면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중요한 게 많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거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 모아타운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5년 재당첨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하기가 좋습니다. 모아타운은. 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 부분은 해당되는 것들도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향후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해당 안 된다고 하고 지나갔는데 해당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4가지 사업들로 진행이 된다는 거,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보면 현재 65개소가 전부 다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 그랬죠. 후보지가 선정이 됐는 거고 현재 지금 관리계획을 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수립하고 나면 요거는 관에서 구청에서 수립을 합니다. 업체를 통해서 수립을 하고요. 수립을 하고 나면 개별적으로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하고 개별적으로 모아주택들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만약에 모아주택들로 추진할 수 없는 노후도다 그러면 추진이 안 되는 거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중요한 부분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더 궁금하시다 그러면 토요일날 찾아오시면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 얼마 남지 않은 이 모아타운 예정지도 좀 빠르게 투자를 해봐야 하겠지만 또 빠르게 해야 한다고 또 성급하게 했다가는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의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제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또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알찬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